네, 2부 시작해야죠. 심층 인터뷰. 인터뷰. 아, 심층 인터뷰. 아, 자, 오늘은 네. 오스테오 임플란트 관련해서 상패. 상패라고. 자진 상패라고 하자. 자진. 자진 붙이자. 상패 이야기.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의 박미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박미리라고 합니다. 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뭐요? 혹시 미리미리 하시려고? 뭐요? 아까 못 들으셨죠? 네. 연예계에는 견미리, 네. 술안주엔 양미리, 기자계에는 박미리. 아,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박미리가 당황스러운 최고입니다. 인트로네요. 네. 머니투데이에 이런 부장님 있습니까 혹시? 노잼계가 하시는 분? 아재 개그.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많아. 그쪽에 다 아재들. 네. 다 아재 개그야. 회사 특입니다. 아,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오스테오 임플란트의 자발적인 발치 급작스러운 일인가요? 상장 폐지. 애드립 하지 말라고 했다. 아, 죄송합니다. 애드립 발치라고 없다. 제가 은유적인 표현을 했는데 상장 폐지 자발적으로 한 거 요거 급작스러운 일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나요? 사실 이제 올 초부터 예정됐던 수순이긴 했는데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얽혀 있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왜 나오셨어요? 그 후에 말씀드리려고. 다음에 네, 후속 이렇게 보도를 얘기를 위해서. 그럼요, 오케이, 그럼요. 오케이. 지금 그럼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만 네. 네. 두루뭉술하게 올 원래 이런 초부터 계획이 되어 예견됐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올 초부터 네. 근데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상패를 하려고 하는 건 참. 사실 이게 인식이 음. 상장 폐지를 하면 망해가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조금 네네네.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럼요. 네 뭐 때문에? 너무 좋아서. 너무 이렇게 좀 봐봐. 네. 제가 괜찮은 얘기해 볼게요. 회사들도 상장 폐지를 해서 하니까요. 저는- 뭐 기자님은 뭐 알고 계시니까 이제 얘기 못 하는데 저는 들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 네. 제 의견을 제가 추리를 한번 해볼게요. 추리 나는 이 회사가 너무 좋아. 소송당해요. 조심해요. 아 그래? 어. 아 이거 내 상상입니다. 내피셜. 자, 이 회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주식이 100주가 있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IPO에서 네. 상장해서 50주를 민준이한테 줬어. 네. 근데 내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 근데 민준이 너랑 나눠 먹어야 되잖아. 난 그게 싫은 거야. 싫은 거야. 네 거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서 상장 폐지시켜 버리는 거지. 내 맘대로 하려고. 당연한 걸 너무 그렇게 어렵게 해서 약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뭐 상폐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맞아요? 제 말이 맞죠? 네. 아이, 거봐. 너무 근데 이때부터 너무 말하면 단순화시켰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슈가 있기는 있습니까? 발단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한 거, 고- 완전 그거- 온전한 자발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전에 발단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차차 풀어가 보려고.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다 얘기해 오- 주세요. 다 공개된 내용이라서 좋아요. 일단 이게 좀 아예 발단이 직원분의 횡령부터 들어가야 되는 6천억이었나요? 얼마였죠? 막 어마어마한 금액이어서 2,000억. 2천억. 사실 처음에는 1,800억 원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며칠 좀 지나서 2,000억 원대로 좀 올랐어요. 액수가. 네, 지금은 2,215억 계속 늘어나. 원. 계속 늘어나요. 2,215억 원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한 명이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족분들도 얽혀 있는 일이라 가지고. 와, 그거 어디다 썼대? 그거 주식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주식 해가지고 막 맞아요, 어떤 맞아요. 주식이 상한가 가고 막 그랬었잖아. 슈퍼 개미로 슈퍼 개미로 막 해서. 그래서요. 네. 횡령을 했더니 횡령을 해서 이제 이거 어디서부터 그냥 다 그냥 편하게 설명해 네. 주실대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네 일단 조금 당황스럽긴 횡령한 건 하네요. 지금 다 네. 끝난 거예요. 횡령하고 나서 네, 잡혔잖아요. 그래서 잡혔죠. 집에서 막 금덩이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죠. 그거 다 회수한 거예요? 다 회수는 아직 못했고 네. 이게 주식에서 투자 손실을 좀 손실 난 보셔가지고 거. 다 회수는 못했고 절반 정도는 회수를 했다고 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사실 회사에는 재무제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미 반영이 다 된 상태여가지고 이제 그 문제는 싹 다 해결되고. 그 재무제표 상에서 더 추가적으로 반영될 거는 없는 걸로 그래서요. 합니다. 네. 횡령이 됐고 그 다음 타임라인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장 폐지로
있다라는 거였었죠. 네. 네. 좀 얘기 좀 들어봐요. 중간에 끊지 말고 좀. 박보영 닮았다고 난리야. 박보영 얘기하지 말고. 박보영. 그건 나중에 제가 끝나고 커피 네. 마시면서 우리끼리 네. 소주 한잔 하면 되는 아니, 거고. 일단 자, 네. 예. 나도 그래서 같이 가? 형님. 저 좀 생각해볼게요. 도와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자, 횡령을 했어요. 네. 직원분이 이제 횡령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좀 당황스럽네요. 네. 왜? 이제 횡령을 해서 횡령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좀 시끄러워졌었잖아요. 회사가. 회사 이미지가 굉장히 안 맞아요, 좋아졌죠. 맞아요. 이게 거래정지도 오래됐고. 작년 초에 이제 횡령을 했다라는 이제 공시가 뜨게 되게 되면서 이제 이 회사의 상황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 이제 이게 액수가 아까 다들 놀라셨듯이 네. 좀 많이 컸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장회사에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다들 많이 놀랐었죠. 또 액수가 너무 크고 막 이러니까 내부 통제가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서. 네.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이제 행동주의 펀드 네. KCGI? 네네네 강성부 펀드라고 하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강성부 펀드에 이제 경영권 분쟁 문제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이 있었고 새로운 최대 주주가 이제 상장 폐지 쪽을 사실 처음부터 상장 폐지를 하려고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공개 매수라는 걸 하게 되면서 상장 폐지의 요건을 좀 갖추게 되면서 최근에 자발적 상장 폐지. 지금 최대 주주는 이전 패밀리랑은 어떤 관계인 거예요? 사모펀드입니다. 지금. 아. 네, 지금은 MBK 파트너스하고 유니슨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가 만든 회사가 최대 주주가 됐죠. 최대 주주가 돼서 결국은 이거 다 보니까 그냥 상폐시키고 그냥 싹 깔끔하게 하는 게 낫겠다 이 뜻인 거예요? 싹 깔끔하게 여기까지는 제가 그 최대 주주분은 아니니까 네. 까진 갈 수가 없는데 사실 상장 폐지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데는 여러 그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회사 측에도 물어봤을 때는 경영 효율성을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이걸 조금 풀어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네. 약간 주주 구성이 아무래도 좀 단촐해지다 보니까 좀 의사결정하는데도 조금 수월하고. 더 수월해지실 거고 그래서 신속하게 뭐 뭔가 결정을 하시는 게 빠르게 이루어지실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하시는 거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있고 네. 또 이게 대주주가 사모펀드다 보니까 사모펀드가 아무래도 기업을 사게 되면 좀 가치를 키워서 이후에 매각을 하고 좀 차익을 남기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보셨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각을 할 때 상장이 돼 있는 회사보다는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으니 좀 그래요? 그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이해관계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뭐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사실 이렇게까지 푼 거는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회사는 경영 효율성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짠 거는 알겠는데 숟가락 얻는 사람이 많으니까 노이즈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사모펀드가 이걸 상폐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키워가지고 다른 데다 팔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럴까? 왜요? 아니 우리 소액주주들이 숟가락을 얹은 적이 언제? 물론 이제 뭐 이게 사실 내부 통제 좀 잘해라, 뭐 좀 해라 이런 이야기는 뭐 사실 하겠지만 그게 뭐 얼마나 영향을 미쳤으며 이게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런 문제가 처음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문제라 하시면 횡령과 뭐 이런 거. 횡령은 처음이었지만 과거부터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 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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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네. 많은 기행들을 네. 예를 들면 저 몰라요.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왜 기자이시면서 말을 못하세요? 횡령 이슈가 있었죠. 횡령 대주주 이슈도 횡령 이슈가 있었고 네. 약간 개인적인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기사 찾아보면 사생활 문제도 여러 가지. 기사에 나오는 건데 왜 얘기 못 해주세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사에 나오는데 뭐? 나는 기사에 나와도 소송당하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기행들이 있어서. 기행들이 있어서 기업 이미지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저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네.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실래요? 2007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흐름 이런 것들이 네. 어땠는지. 사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조금 부정적인 아, 이슈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저도 이제 과거의 주가 흐름은 최근에 찾아봤으니까 네. 주가는 사실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기간 때는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좀 좋았던 편이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이게 좀 실적이랑 연관이 돼서 그랬던 것 같고 이때 좀 다른 경쟁사들은 역성장을 했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좀 실적이 좀 좋았던 편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개인해서 실적이 주가가 많이 좋아졌었고, 근데 좀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그 횡령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도 되고 그러면서 좀 주춤하다가 네. 또 경영권 분쟁 이슈가 강성부 펀드 얘기가 서두에 나오긴 했었는데 그런 이슈가 떠오르면서 또 주가가 또 좋아졌고 또 최근에 이제 공개 매수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최근은. 네. 그리고 뭐 중국의 판매나 이런 것도 가장 먼저 해서 오스템이 막 주가가 엄청 좋았는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막 들락날락 이런 부침이 있어서 네. 여기에도 사실 내 생각에는 아까 뭐 기자님 이야기 내 맘대로 하겠다 상장 폐지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껴있지 않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사실 생각. 실적은 좋고 그 가능성 같은 왜냐하면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성장세가 조금 꺾일 수도 있긴 한데 올해 1분기 때도 매출 성장 20%가 넘더라고요. 영업이익률도 40%가 넘게 네. 성장을 했고 그런 걸 봤을 때 기업 가치 자체는 좀 좋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제가 잘 생각합니다. 몰라서 이 이슈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아니 그냥 궁금증 차원입니까? 아니면 뭐 산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겁니까? 이 이슈라 하면 오스템. 자발적 상장 폐지, 상장 상장 폐지. 폐지에 관련해서 사실 그냥 그 자발적 상장 폐지라는 거 자체가 흔하지는 좀 않아가지고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관심을 대부분은 상장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기업분들께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렵게 했는데 도로 나는 상장을 해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반대적인 행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왜 아닐까요? 그러는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궁금한 거군요. 지금 이거 뭐예요? 지분 모으기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게 저도 기사 읽어보니까 이슈가 많던데 약간 법의 허점을 조금 파고들어서 뭐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 그 지분 모으는 거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지분을 지금 공개 매수를 해가지고 오스템 임플란트 된 그 새로운 주주에서 지분을 확보한 게 96.1%까지는 확보했거든요. 몇 퍼센트면 상장 폐지 요건이죠? 사실 95인가요? 그건 유가증권 그 네네. 기준이라고 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코스닥 상장사라서 딱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는 90%가 넘으면 이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도 자발적 상장 폐지를 좀 신청을 하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상장 폐지해버리면 나는 만약에 이제 95%가 찬성하면 5%는 찬성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주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뭐 배당만 받고. 근데 이게 또 사실 이게 자발적 상장 폐지를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신청을 했지 지금 통과가 된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거래소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다고 해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심사를 거쳐서 약간 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상장 폐지 안 되는 거니까. 요건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사도 그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그 요건이라는 게 사실 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지만 정해진 요건은 아니거든요. 여긴 코스닥 상장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가 심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게 되면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이제 뭐 회사에서 약간 희박하게 보시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사실
가능성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럼 상장 폐지되고 나면 기존에 동의 안 한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 지금 사실 3.9% 소액 주주분들 남아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선택권이 계속 지분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네. 물론 상장 폐지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네. 지분을 또 파실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공개 아까 그 지분 모으기에 열을 올린다라고 하셨던 게 아마 이거인 것 같은데, 저 그저께 자발적 상장 폐지 신청을 하면서 추가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 새 주주가 새 대주주 대주주 네네. 네 네. 대주주가 현재 대주주가. 네 현재 대주주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3.9%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 거라서 지금 그럼 뭐 금액을 더 이런 올릴 것 가능성도 같아요. 있나요? 그걸 물어봤는데 아. 올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앞선 공개 매수가가 19만 원이었는데 네. 그걸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안 하는데 그때 가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이거 만약에 상장 폐지 된 다음에 회사가 또 사주면 그건 또 양도세도 물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비상장이니까. 비상장이니까 맞아요. 거래소에서는 40%인가요? 그래서 약간 사실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리매매 기간이 7영업일 정도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매각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개 매수 기간 동안 근데 네. 그땐 장외 시장 장외 주식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선택을 하시는 거죠. 매도를 하시겠다 결정을 하시면 그 둘 중에 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냥 나는 장외 주식이어도 계속 갖고 있겠다 하시면 배당 받을 거야 이러면 갖고 같이 있어도 그냥 되는 거잖아요. 주주로 있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주주총회 수 할 때, 있는 건 아니에요. 주주총회 할 때 따라가고 주주총회 안 하나? 비상장은? 비상장도 하지 않나요? 그럼 한번 가서 이빨 할 때 되면 찾아가고. 기자님 주식 하세요? 네. 분명히 물려 다 있는 물려 있어. 사람의 말투야. 다 물려 있어. 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요즘에 안 네, 들어갔고 요즘 안 오히려 들어갔어요. 속 타니까. 급등에 있을 수도 있겠다. 안 보고 있어. 급등에 있을 수도 있겠어. 뭐 이게 예전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자진 상폐한 사례들. 작년에 네. 자진 상폐. 작년에 있었나요? 작년에 맘스터치가 맘스터치. 자발적 누가 상폐를 살았지? 했죠. 맘스터치? 맘스터치. 네. 그거는 어떻게 잘 진행이? 네, 거기는 자발적 상장 폐지를 하겠다고 했고 거기도 이유가 경영 효율성이었고 루트로닉도 자진상폐 움직임이 있다 그러네요. 그 사모펀드에 사서 지금 자진 상폐하려고 하고 있고. 그럴 수 있죠. 돈 되는 애들은 지금 다 그렇게 한다니까. 왜냐면 이야. 혼자 먹고 싶거든. 혼자 먹고 싶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야, 나 쉽지 같아도 않네. 지금 사실 오스 임플란트가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이고 네. 우리 그 임플란트 쪽 1등이고 중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그런데 약간 저평가되어 있긴 하거든. 네. 저평가되어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ESG 문제 때문에 이제 잘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거 내가 그러면 다 신경 안 쓰고 상장 폐지해가지고 나 혼자 잘해먹고 잘 살 거다. 네. 이래서 하는 경우가 근데 또 사실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강성부 펀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이 말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강성부 그분이랑 나랑 잘 통한다니까. 네. 가요. 네. 그쪽에서 뭐라 네, 그럽니까? 그때 주주 서한을 이제 경영권 분쟁을 하시려고 했었던 거니까 주주 서한 같은 것도 너무 날리시고 그러시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 작년 말에 시총이 2조여가지고 5배는 더 갈 수 있는데 뭐라고 했죠? 거버넌스가 표현이 굉장히 거버넌스가 후진적 거버넌스라고 후지다보단 후지다. 낫네요. 네, 후지다. 후진적 후진적이다. 거버넌스라고 네. 그 거버넌스 때문에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었죠. 네. KCGI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공개 매수 참여를 해가지고 올 초에 이렇게 경영 분쟁이 막 분화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공개 매수로 넘어가게 되면서 최대 주주 변경을 네. 하면서 공개 매수 이렇게 넘어가면서 강성무 펀드도 이제 공개 매수 참여를 했고 경영권 분쟁은 이제 아예 끝이 났죠.
아 맨날 이래. 관광부? 아니 그 강성부도 그랬고 이번에 그 JB금융 시작한 사람 누구지? 그 SM SM 어디였지? 걔들 또 무슨 뭐 가치가 얼마니 하면 다 팔고 나가고. 행동주의. 행동주의. 참. 아이고. 뭐요? 온라인. 온라인. 뭐 SM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다 팔고 나갔고. 진짜 진정성을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그 마음을 어떻게 행동주의한테. 알아? 사람 사실 마음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올해는 엄청 많았잖아요. 행동주의 펀드에. 기자님이 가서 좀 취재 좀 하세요. 왜 팔고 나갔는지. 이게 그때 SM 가치가 얼마였고. SM이요? 요 강성부 오스템? 펀드도 네. 오스템도 오스템. 뭐 10조라고 하는데 지금 10조 안 될걸요? 10조 되나? 안 되죠. 네, 10조. 그 가치라고 했는데 소액주주를 위해서 싸우셔야죠. 상장 폐지하면 안 되고 10조까지 갈 때까지 그거 만들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셔야죠. 후진적 거버넌스가 후진적- 해결이 되면 거버넌스 자체가 후진하는데 뭘 가서 뭔 얘기를 네. 합니까? 소액주들과 함께 오케이. 선진화 만들어야지. 그게 ESG지. 뭐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공개 소송당하기 메시지를 저는 소송당하기 싫어가지고. 이거는 네. 그럼 요거는 오스템이 결국 상패가 된다면 다른 종목들 뭐 레이나 덴티움 이쪽으로 좀 쏠림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엄청 올랐어요. 왜냐면 얘들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호랑이가 요 시장에서 빠져나가 버리잖아. 네. 그러면 그 사실 포트폴리오 짜는데도 치과 기자재 이런 거 담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오스템이 가장 큰 덩어리가 빠져나가고 1등이 빠져나가니까 나머지들이 그거를 채워야 되니까 주가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요? 근데 며칠 동안 지금 한 달 동안은 1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덴티움은 왜 그러죠? 최근 많이 올라서 그런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던졌으니까. 자 여러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끝났으니까 빨리 가실 분 가세요. 엄청 많이 우리끼리 올랐잖아. 놀다 갈 테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랐잖아. 오르긴 많이 올랐죠. 68,000원에서 지금 6개월 동안 18만 원 됐으니까. 우리 덴티움이랑 박미리 레이. 기자님은 뭐 이렇게 취재하는데도 전공이 있지 않아요? 뭐 어떤 게? 네. 저는 네. 바이오 지금 바이오. 준비하고 어려운 것만 좀 골라서 하시네요. 바이오랑 의료기기 쪽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날좀 나오게 됐죠. 바이오. 저는 가운데 손가락 펴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입에 갖다 대면서 주먹 감자를. 날좀 죄송합니다. 바이오. 제가 표정이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 어차피 뭐 이건 저기 오스템인지 나만 이거 끝났으니까 바이오 중에서 재밌는 얘기 있어요? 취재한 거? 뭐 아까 여기 있으면서 들었는데 네. 셀트리온 네. 얘기 셀트리온. 하시더라고요. 셀트리온. 네, 네. 그 이슈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사실 이제 내일부터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상장사는 아니지만 네. 네네. 이제 그 미국에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네네. 이제 시장이 제품을 팔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규모가 미국 시장 규모가 2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매출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면 셀트리온이나 뭐 에피스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회사들 입장에서 많이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에 사요 셀트리온? 기자한테 기자님한테 다음 주에 저는 여론은 하객서 뭐냐. 쓰거든요.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네. 여론조사 하는 거죠. 네. 마음은 어떤가? 투심. 저희 시장은 심리 아닙니까? 네. 근데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보면 네. 주가 측면에서 그런 분위기는 어때요? 아마도 뭐 직접 취재를 하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당분간은 좀 주가 측면에서는 가기가 힘들다. 뭐 대형 호재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좀 그런 걸 안 기대하는 분위기입니까? 사실 바이오가 진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 느껴지는 게 작년 그 코로나 기간 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이후에는 확실히 많이 떨어졌고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 낫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바이오 쪽은 약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편이다. 진짜 일부 기업들한테만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고 좀 선택과 집중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기업들 자체는 조금 돈을 못 벌잖아요. 바이오 회사들은. 그렇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막 이러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서 막 증자도 하고 뭐 전환사채 발행도 하고 막 네. 이러면서 돈을 모으려고는 하시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쵸. 미국에 학회 있으면 막 따라가고 그럽니까? 미국의 학회. 아, 그렇진 이런 않은 거. 예, 제가요? 아마케나 이런데. 저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어요? 아스코나 와. 뭐 이런 거 갔다 오셨어요? 바이오? 지금 6월이죠? 네, 네, 지금 이달에 네, 이달에 유럽에 이제 혈액학회 한번 갔다 온 적 있었고 작년에는 바이오 USA 갔다 바이오 왔습니다. USA. 오. 그 실제로 지금 취재를 여러 군데서 해보면 가장 바이오 쪽에서 뭔가 우리가 노리면서 좀 유망하게 보는 약품 종류나 아니면 뭐 특징적인 그런 뭐 기업들이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약품 종류? 뭐 예를 들어서 뭐 황반병성 뭐 이런 거 막 그때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자체에서 좀 시장이 아무래도 삼성 셀트리온이 국내에서 바이오 회사에서는 좀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이 들어가는 시장이 휴메라에 대한 관심은 좀 있으신 것 같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그거 있으신 것 같고 사실 이제 기업들마다 너무 들어가 있는 시장이 다 너무 달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뭐 항암 치료제 시장은 원체 또 많이들 하시는 거니까 규모 전반적인 규모는 크고 네 그렇죠. 뭐 제가 뭘 어떻게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는 그건 제 없어요. 말입니다. 네. 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질문을 잘하란 말이야.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 바이오까지 얘기했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아,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있긴 있습니까? 추천 아, 나 이 종목은 네? 진짜 집 팔아서라도 사고 싶다. 내 남자친구 신용대출 것까지 다 땡겨서라도 나 이 종목 사고 싶다라는 종목이 있긴 있어요? 조금 취재를 하다 보면 아, 제가 이제 이전에 되게 좋다라고 이렇게 뭐 1, 2년 전에 네. 좋다라고 썼던 기업들이 이제 1년 지나서 정말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정말 미친 듯이 오른 걸 와. 보면 그때 약간 배가 좀 아프게 와. 야. 복통이야, 복통. 네. 그만두고 내가 이거 투자했으면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긴 한데 아. 음. 그러면 이따 끝나고 이제 그런 종목 좀 주고 가세요. 내가 그러면 안 되나? 1년 후에 오를 1년 후에 1년 1년 후에 오를 거야? 오른 종목. 전 몰빵합니다. 그런 얘기. 4인 가족인데 아니, 방송이 죽어도 돼. 전세 자금 다 빼서 설계면 사죠. 싹 다 들어갑니다. 아. 자,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오셈 얘기하다가 그냥 그 의료래. 제약바이오 하면 그런 의료 이런 쪽도 좀 관심 가져요? 아니면은 아예 다른 분야입니까? 루니 물어보려고. 루닛? 루닛은 알고 계세요? 그쵸. 루닛 알고 계세요? 루닛 뷰노 어, 뭐 그런 것들 딥마인드. 그 의료 AI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쪽은 완전 좀- 잘 알진 않은데 그래도 루닛은 원체 이거 주식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물어보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 제약바이오 아니면 의료 업계에서는 어떻게 진짜 좀 긍정적으로 취재를 좀 보고 계신 해보니까 건지. 가능성이 있다, 뭐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택도 없다? 이게 사실 무슨 의료 AI에 대해서는 반응은 진짜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완성형 단계다라고까지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제품 대비해서 그 제품성, 네. 기술력이 경쟁력 있다. 네, 경쟁력 있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국내에 이제 뭐 한 의료 AI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의사 분께서는 네. 좀 이게 뭐라고 하죠? 그 발견을 해내는 게 너무 네네. 많이 발견을 해내서 이 정도까지 발견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이것도 문제가 내가 있다. 해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해도 사실 여기까지는 무시하고 넘어가야도 될 수준까지도 발견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들여다봐라라고 해서 조금 귀찮은 면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뭐 그리고 그 데이터 값은 좀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네, 그게 사실 축적이 되게 되면 그것도 다 조정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괜찮게 보시는 것 같고 사실 근데 거기에도 네, 약간 이제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 네. 뭐 절반 정도 걸러내다가 야 여기까지 뭐 하냐 한 70% 걸러내라. 근데 70% 걸러낸 것 중에 만약에 근데 결국은 결론 내리는 거는 이제 의사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걸러낸 그쵸, 거에서 그쵸. 만약에 암이 나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 의사 엥? AI가 걸러냈는데? 보조잖아요. 보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네가 책임져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이런 거 취재하셨어요? 몰려. 저희 재밌죠? 안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아니 오케이. 이런 거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해줘야죠. 책임 소재. 책임 책임 소재. 소재를 누가 할 거야? AI가 걸러낸 거 중에 만약에 암이 있었어. 그럼 그 책임 소재 누가? 제조사가 이 루닛이 책임지는 거야? 병원? 의사? 이런 거 조사해 너무 주셔야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런 거 취재해 주셔야죠. 명확하게. 취재할 게 세상 정말 많네요. 우리 35분에 끝나죠? 끝나자 다 됐네. 불금인데 뭐 하세요? 저- 맥주 한잔 하고 가셔야죠. 그쵸? 멋있다. 그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실 말씀 다. 네.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 막 이렇게 했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그러게요. 이게 네. 방송 유튜브의 묘미죠. 그러게요.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오늘 잘 보필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원래 얘가 아니었죠. 원래 영민준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교감을 하셨던 거대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정말 대본은 하나도 필요 없이 저 원래 까막눈이에요. 글을 못 읽어요. 뭔 내용인지 모르는데 네. 어떻게 이걸 데려가요. 그리고 이 대본대로 갔잖아요. 한 그거 12분에 폭망했습니다. 폭망. 12분에 끝나서 자, 딴 거 했어야 돼. 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거의 얼추 대본에 있는 내용 거의 다 했습니다. 자, 다시 보기로 보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선물. 선물. 금요일이니까 저희가 요거를 하나 이제 저기요? 네. 요거 하나 네. 드려야 돼서. 자, 요게 받으세요. 네. 위시 헬시라고 해서 멀티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별 포장된 위시 헬시로 간편하게 건강을 좀 지켜드립니다. 개별 포장돼서 먹기도 좋고. 뭐 이렇게 오픈 이렇게 해드릴까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해서 꺼내서 증정식. 한번 보여주시고 네. 야. 자, 좀 가까이 하루 보여주세요. 한 포. 자, 네. 네. 조금 내려주시고요. 네. 네. 하루 엔진 포 우먼. 우먼. 진짜 좋은 거예요. 여자들한테 진짜 좋은 거. 삼진제약 거 좋아하시죠? 그럼요. 삼진제약 이렇게 선물 받는 선물 감사합니다. 네. 비싼 거예요. 그럼요. 하루 엔진 포 그럼요. 우먼. 감사합니다. 위시 헬시.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미리 기자님은 여기서 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머니투데이의 박미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